논문의 주인공 해롤드 라스웰이 첫 번째 저서는 프로파간다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부터 1920년대, 1930년대에 걸쳐 프로파간다는 점차 발전해 나갔고 그에 따라 라스웰이 프로파간다에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프로파간다에 대한 라스웰의 작업은 프로파간다가 어떤 조건 아래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묘사하며 언제 그리고 어떤 이유로 대중들이 메시지에 민감해지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더하여 라스웰의 저서는 당시에 우세하던 매직 블렛 또는 하이퍼더믹 니들 커뮤니케이션 모델의 단순성과 한계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혁신적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라스웰의 연구 중 가장 주목받는 것은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Communication in Society라는 논문입니다. 논문에서 라스웰은 이때까지의 커뮤니케이션 이론에 체계적인 개요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인간 행동에 대해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 분야에 관계없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불리는 무언가를 반드시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라스웰은 커뮤니케이션을 정의하기 위해 일련의 질문들을 이용합니다. 바로 Who says what, in which channel, to whom, with what effect입니다. 이들은 각각 커뮤니케이터, 메시지, 리시버, 미디엄, 이펙트에 해당하며 이 모델은 라스웰 모델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루이스와 슬레이드는 이 모델을 커뮤니케이션이 전파라고 묘사했는데 정보, 이해, 그리고 생각이 마치 사물처럼 통과하며 커뮤니케이션이 지나가는 길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모델은 커뮤니케이션 과정의 특별한 세 가지 요소인 제작, 내용, 수진의 개념을 명확히 밝혔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라스웰은 미디어의 세 가지 사회적 기능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감시입니다. 미디어가 개인과 사회에게 그들이 사는 세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상호관계이며 사회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미디어가 사건을 설명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능은 전파로 미디어가 사회와의 기관으로 활동하고 문화적 유산을 다음 세대로 전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스웰은 그의 커뮤니케이션 모델의 기능적 성격을 설명하기 위해 생물학적 비유를 이용했습니다. 라스웰은 여러 사람이 속한 집단부터 단세포 생물까지 모든 종류의 생물이 생존을 위해 커뮤니케이션을 발달시켰다고 이야기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은 내부적 평형을 유지하고 외부 자극에 잘 대처하기 위해 발전되었습니다. 외부 자극이 발생했을 때 동물 집단은 구성원들이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행동하며 단세포 생물의 경우에도 평형 상태를 유지하도록 반응합니다. 평형이 깨진다는 것은 곧 생존의 위협을 받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평형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일방향 채널, 자동 시스템, 커뮤니케이션 회로입니다. 라스웰은 용어의 개념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생물학적 비유를 이용했습니다. 일방향 채널은 단일 상태의 유입 및 유출을 의미합니다. 이는 한 방향으로 메시지가 전달된다는 점에서 동물의 중추신경계와 흡사한데요. 일방향 채널과 중추신경계 모두 생존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며 각 환경의 맥락에서 평형을 유지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로 커뮤니케이션이 진행되는 중에는 직접 자극을 전달하는 채널 외에 중앙 또는 상위 레벨의 통신 채널이 개입됩니다. 중추신경계를 가지는 모든 살아있는 유기체가 내부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자동 시스템에 의존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유기체를 하나의 생물이 아닌 인간 집단, 더 넓게는 국가에 비유할 수 있는데요. 국가의 지방기관 또는 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이 중앙, 상위 레벨의 통신 채널과 대응됩니다. 세 번째는 커뮤니케이션 회로입니다. 커뮤니케이션 회로의 개념은 두 가지 목적으로 쓰이는데 하나는 일방향 통신 회로와 양방향 통신 회로를 구별하기 위함이고 다른 하나는 세계적인 정치 또는 문화 이슈에서의 양방향 통신 회로를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이 같은 통신 회로에는 중개국 또는 중개지점과 같이 커뮤니케이션 회로를 유지하기 위한 중간자가 존재하는데요. 사람으로 따지면 메시지 조작자, 메시지 처리자, 메시지 편집자, 검열관, 선정가, 상징 전문가를 비롯해 정치의사 전문가인 스핀닥터와 홍보 전문가가 있습니다. 이때까지 평형 개념을 통해 생물학적 비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생물학적 비유는 어떤 경로를 거쳐서 이뤄질까요? 라스웰은 생물학적 비유의 방법을 세 단계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먼저 비교심리학을 참고해 말하는 동물, 즉 인간을 조사하고 가능한 방법론적 기회를 탐구합니다. 다음으로 인간이 아닌 생물, 즉 동물로 연구 범위를 넓힙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적 진술보다는 추론에 의한 연구를 권합니다. 여기서 라스웰은 인간 사회의 의사소통 과정에 대한 연구는 양적 방법 이외의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라도 과학적인 노력으로 인정할 것을 주장합니다. 여기서 라스웰은 자신이 언급한 개념 또는 가치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해될 수 있음을 상기시키며 가치에 대해 새로운 세 가지 주장을 펼칩니다. 첫째, 주어진 집단이 가치를 식별해 바람직함이 순서로 나열하고 그 순서에 따라 집단이 구성원을 위치시킨다.
둘째, 선진국 문명의 핵심 가치가 세계 대부분의 사회 구조를 예측하는 수단이다. 셋째, 권력과 부는 소수의 손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그에 따라 가치는 동등하게 배분되지 않는다. 이 세 가지가 그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물학적 비유의 이해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라스웰의 생물학적 비유는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긍정하며 인간 사회와 동물 사회에서의 평형을 이야기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인간 사회에서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은 합리적인 판단이 용이해질 때 성취되며 동물 사회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은 생존을 도울 때 성취됩니다. 라스웰은 커뮤니케이션이 비효율적이라고 간주되는 6가지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특정 기술의 한계적 특성, 검열 등 의사소통을 방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리한 방해물, 개인 커뮤니케이터의 정보에 대한 무시나 결여, 개인 커뮤니케이터의 능력 부족 또는 새로운 기술을 업데이트하거나 발전시킬 생각이 없음, 커뮤니케이터 성격 구조에서의 결함이나 결점, 권력과 같은 특정 가치의 의도적인 왜곡. 라스웰은 이러한 비효율이 극복돼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진다면 인간 사회의 합리적인 판단과 동물 사회의 생존이 더 용이해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라스웰은 이러한 이론적인 비효율성을 현실에서의 실질적인 갈등에 대입했습니다. 실질적인 갈등 상황에서 엘리트 지도자들은 자신이 권력을 유지하고 다른 권력 집단과 접촉하기 위해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필요로 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은 외부적으로는 경쟁자의 활동, 의도 및 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다른 권력 집단이 포함된 개인 및 그룹과 접촉할 수 있게 합니다. 내부적으로는 테러와 같은 내부 환경의 위협을 식별, 평가하고 그에 대응하는 기능을 합니다. 라스웰은 여기서 프로파간다에 대한 그의 관심을 반영해 내부 지배를 보장하기 위해 엘리트 지배자가 통신 채널을 조작하고 프로파간다를 이용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라스웰은 2가지 개념을 소개하는데요. 바로 합리적 여론과 계몽입니다. 합리적 여론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존재하지 않지만 대중을 구성하는 것에 관한 것이라고 라스웰은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계몽 또한 정의되지 않은 모호한 용어이지만 작가에 의해 인식되는 어떤 것입니다. 합리적인 여론은 계몽, 즉 완벽한 지식의 이해에 의해 달성되며 전문가부터 일반인까지 모든 사회계층의 동등한 계몽이 민주사회의 목표여야 합니다. 라스웰의 연구를 요약하자면 커뮤니케이션은 감시, 상호관계, 전파의 3가지 사회적 기능을 합니다. 인간사회, 동물사회, 단세포생물 등의 생물은 평형을 유지하는 데에 커뮤니케이션을 이용합니다. 이 과정을 잘 이해하기 위해 라스웰이 고안한 것이 바로 논문의 핵심인 생물학적 비유입니다.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은 대중을 계몽시켜 합리적인 여론의 형성을 가능케 하고 결국 엘리트 지도자의 커뮤니케이션을 도와 민주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합니다. 라스웰을 통해 커뮤니케이션의 3가지 사회적 기능과 각각 중추신경계, 지방기관, 스핀닥터로 대응되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의 생물학적 비유, 그리고 엘리트 지도자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라스웰은 커뮤니케이션이 각 단계를 나누고 분석하는 데에 목적을 두지 않고 전체 사회 활동에 관한 커뮤니케이션 행동을 조사하고자 했습니다. 그에 따라 라스웰은 기존의 문화적, 역사적 해석에서 벗어나 새로운 기능주의 연구를 선보였고 미국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시초라는 의의를 지니고 있습니다.